사주팔자에 쓰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살, 내가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살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하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주팔자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신살들과 그 신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살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간명할 때 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신살이라는 개념이 조금 철학관이나 사주 명리학을 다루는 것보다는 신점 이런 곳에서 조금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두시면 좋은 이 내용들은, 그리고 또한 신살에 대한 내용은 워낙 내용마다 12가지 살마다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 개개인도 모두 정의를 좀 다르게 내리곤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주팔자,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3가지 신살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 혹은 만세력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생년월일 입력하신 다음에 내 사주팔자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3가지 살이 안 보인다더라도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12년에 한 번은, 혹은 10년 동안 대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 어떤 시기에 각각 이 3가지가 해당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살은 지살입니다. 지살이 사주팔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총 에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살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에너지가 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살이 강하신 분들은 어떠한 일을 도전하거나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키거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과 타인들 그리고 집단을 이끌어갈 힘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지살이 사주팔자의 일지나 혹은 월지에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키워드, 개혁, 변화, 시작, 에너지, 이 4가지의 키워드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생을 거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집단이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액티베이트, 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사주팔자에 지살이 있는데 뭔가 침체되어 있거나 요새 최근에 뭔가 조금 일에 진척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살짝 반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살은 사실 그 어떤 살들보다 굉장히 변화나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적인 일만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의 아이템으로 물론 대박이 난 케이스가 많지만 그분들도 사실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일에 발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엔잡 혹은 프로 엔잡러 혹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떠한 일을 잘 변화시키고 또 뭔가 시작을 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성이 확실하다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 간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꼭 돈은 아니잖아요. 뭐 이를테면 명예라든지 관직이라든지 권력, 출세,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목적 지향성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바쁘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뭔가 하나도 이룬 것이 없고 이제 뭐 해야지 해서 바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은 뭔가를 꾸준히 이루어가고 있고 또 뭔가를 계속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요새 유튜브에 자수성가 하신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죠.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열심히 뛰시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사주팔자에 지살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살의 특징 중 하나는 뭔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정 환경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상이나 부모님의 덕이 없거나 그 결과로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한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지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도 앞에 내용을 들었다시피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거,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살을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수도 아니고 동수도 아니야, 아예 수조가 없는 사람들도 지살이 있으면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사주팔자에 지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자수성가 캐릭터는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근데 지살을 딱 보는 순간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수성가라는 포인트, 그리고 내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런데 지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살을 조금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나는 정말 잠재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긴 하지만 노력의 방향은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저도 제 사주팔자를 직접 보면서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뭔가 새로운 목적이 생기면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자신도 있고요. 제가 또 사주팔자로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살이 있으신 분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살은 장성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살이 에너지의 총량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장성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일에 매몰되고 집중되고 인투하는데 몰입하는 데에 에너지가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택적으로 내가 집중, 치고 빠지는 걸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술가나 프리랜서나 1인 사업가처럼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365일 끝까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능력을 100% 200% 쓰는 직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젝트를 할 때도 뭔가 중요한 것을 내가 확 집중해서 그거의 아웃풋을 최대한으로 끌어놓고 그러한 식으로 베네핏을 얻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각 분야에서 마스터피스, 즉 저 높은 꼭대기의 탑티어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동시에 성격 자체가 후방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리더를 하거나 내가 약간 분위기 메이커 혹은 굉장히 그 집단에서 이목을 끄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통 이러한 사람들이 집단에 있게 되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리더라고 하면 두 가지 카리스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압도적인 카리스마. 타인들을 말과 행동, 아우라로 내가 압도하는 느낌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외유내강형이라고 하죠. 완곡한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활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견겁제가 많은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압도하는 힘이 있고요. 그 외에 반이 조금 많거나 혹은 식신상관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식신상관이 좀 부정적으로 풀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집단의 문제를 리더로서 잘 풀어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활용 방법은 각자 사주팔자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성살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극단적인 아예요, 인프피예요 이러면서 자신을 너무 구성원으로서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떠한 집단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인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리미리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 읽는 능력, 쓰는 능력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혹은 어떤 집단을 끌고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은 잘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네 가지는 미리미리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장성살이 있으면은 저는 조금 더 스피치 학원이나 혹은 뭔가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성살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약간 보편적으로는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약간 거침없이 알키게 박혜미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분도 계시고요. 꼭 그러한 부분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결혼을 해서라도 내가 나의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자아 실현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아 실현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보통 장성살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자기의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고 또 잘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장성살 하면 조금 주의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집중하는 방향. 집중하는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분들이 내가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되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집중하는 방향이 잘못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내 에너지가 과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이스한 모습이 아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그쪽을 조금 빠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주변에 내가 너무 기가 강하다고 내가 너무 내 주관이 강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이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연인관계든 직장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의지적으로 조금 더 져줄 수 있는 내가 뭔가 타인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유한 사람이 되면 좋다. 좀 유한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장성살이 많은 분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가 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가 센 거랑 싸가지가 없는 거는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한살입니다. 반한살은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한살이라는 거 내가 말 안장 위에 앉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말 안장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옛날에 장군이 전쟁을 끝나고 와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 말만 들어도 굉장히 나이스하죠. 자, 반한살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사주팔자를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인생에 큰 고락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큰 고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고락을 고생과 고난, 환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이것도 잘 이겨냈네? 굉장히 나이스한데? 굉장히 멋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속하면서 안분지족하면서 여러분 각자 삶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삶의 밸런스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살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미세 혹은 뭐 사랑에 미친 사람, 주미세 뭐 이런 식으로 뭔가에 미치기보다는 어떠한 분야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밸런스를 맞춰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봤을 때 지덕체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종종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사주팔자는 평생을 보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내 모습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있는 것들은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그 경향성이 내가 어떠한 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타인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살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물론 뭔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겪는 아픔, 고난, 이 힘듦이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좀 죽일 수 있는 힘듦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 반환살이 또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주팔자에 반환살이 없는 분들도 12년에 한 번씩은 꼭 반환살이 들어오거든요. 또한 1년에 한 달은 꼭 반환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잘 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반환살을 보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맞는 시기를 한번 내가 잘 체크해 주시고 나는 어떤 월, 어떤 연도가 조금 반환살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풀릴 수 있을지, 특히나 내 사주팔자의 10년 동안, 내 인생의 10년 동안 크게 좌지우지하는 대운으로 오게 된다면 어떤 시기에 오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이러한 시기에는 내가 보편적으로 조금 순항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뭔가 삶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보편적으로는 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환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초탈한 느낌? 뭔가 해탈한 느낌? 뭔가 되게 경험치가 많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배울 게 많기도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로 내공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이 닥치고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환살이 없는 분들이라도 사실 내가 조금 더 삶의 경험치가 깊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환살이 없다고 하셔도 반환살이 없으니까 나는 망했네, 이게 아니라요. 반환살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가 반환살이 들어오는 시기에 그 기운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 사주팔자에도 반환살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에 반환살이 있는 분들은 좀 친한 친구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철학이 굉장히 확고하고요. 삶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그분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풍성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가는 생각이나 사고나 가치관이 너무나 나이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반환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할 게 내가 너무 만족스러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정작 달려나가야 할 때는 못 달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팔자에 반환살이 있는데 좀 게으른 것 같다 하시는 경향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줘야 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환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길살이라고 봅니다. 즉 길살 중에 대표적인 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반환살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까지 힘들지는 않는다. 이 잠깐의 시기, 이 잠깐의 힘듦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말 거.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기가 그런 거라고. 다 모든 게 업앤다운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좀 알아주셔서 반환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반환살의 정말 원래 의미, 내가 안분지족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살, 장성살, 반환살. 여러분들 사주팔자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다른 신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살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영상 다 봤으니까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 가서 확인 한번 하고 다시 영상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주팔자에 정의당하지 말고 내가 정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